여자가 장군이면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 여군은 그냥 홍보용, 포토 존용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하. 기내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죠. 그 입, 오늘까지만 열리겠네요.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창문들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여행을 준비하며 좌석 벨트를 매고 있었죠. 기내는 평온한 분위기였고 승무원들의 친절한 안내 방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은 한국의 노신사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인상적이었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천천히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앞두고 몸을 편하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일본 해군 장교가 갑자기 발로 등받이를 세게 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신사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죠.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 장교 사카모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카모토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답군요. 남에게 피해주는 게 습관인가 봅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사과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사카모토는 이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카모토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아령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단정한 민간복을 입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령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평범한 민간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마치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기대어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기내의 다른 한국인 승객들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일본 군인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이군요. 사카모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하령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몇몇 승객들은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결국 좌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서러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령이 천천히 물컵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작은 모금을 마시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내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작은 시비로 시작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사카모토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옆에 앉은 조용한 한국 여성의 존재는 아직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령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고 곧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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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사카모토는 자신의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신사가 순순히 좌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는 팔짱을 끼고 기대어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조용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하령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사카모토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그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사카모토는 몸을 살짝 하령 쪽으로 돌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죠. 설마 한국 여군은 아니시겠죠?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속에 담긴 조롱의 의미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하령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카모토는 이미 자신의 페이스에 빠져 있었죠. 얼마 전에 봤거든요. 사카모토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훈련 중에 화장이 무너졌다고 울었다는 뉴스 말입니다. 그게 정말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체험학습 수준이죠. 주변 승객들이 서서히 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궁금한 듯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사카모토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카모토가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매번 미국 뒤에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전투다운 전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요? 하령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물컵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한 모금을 마셨죠. 그리고 다시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하령의 반응 없음을 자신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해지며 목소리를 키웠죠. 북한이 한 번만 으르렁거려도 바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실전 경험도 전무하고. 그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본 다음 계속했습니다. 특히 여군이라는 건 더욱 웃기는 일이죠. 군복만 입으면 군인인가요? 기내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몇몇은 분노를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일본 군인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기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더욱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비록 실전 경험은 없지만 훈련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습니다. 늘 북한 눈치만 보고 실탄 훈련보다는 회의가 먼저죠. 그런 곳에서 여성이 군인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령의 손이 물컵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그 작은 동작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마치 고요한 호수 밑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장품이나 발라가며 훈련하는 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카모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 여군은 그냥 홍보용, 포토존용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기내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승객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내뱉은 소리였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자신의 우위를 확신하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유사시에는 일본이 나서야 상황이 정리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 군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짐만 될 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사카모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사카모토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하령의 눈빛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마치 상대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 눈빛에는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이와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령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카모토를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정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령의 그 시선 앞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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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사카모토는 하령의 예상치 못한 시선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우위를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카모토가 도전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실 건가요? 하령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고 있었죠. 사카모토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굴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령의 반응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기 위해 더욱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3일도 못 버틸 거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우리가 투입되어야 비로소 상황이 정리될 테니까요. 기내의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을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령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볼 뿐 물컵을 단단히 쥐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동작에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위되는 실전 경험은 없어도 훈련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카모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늘 북한 눈치만 보고 실탄 훈련보다는 회의와 협상이 먼저죠.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군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승객들이 점점 더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누군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더욱 과감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 여군이라는 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계급장은 달고 있어도 실제 내용물은 그냥 쇼피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령이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카모토의 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죠.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상대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페이스에 빠져 있던 그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죠. 속국 군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장군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건 그냥 전시용 간판일 뿐이죠. 기내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감히 일본 군인에게 직접 대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죠. 그 입, 오늘까지만 열리겠네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뭔가 특별한 무게가 있었죠. 위협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마치 이미 결정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여성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카모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위협을 하시는 건가요? 하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죠. 기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자신이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죠. 한국 여성이 일본 군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하령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하령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한국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뭔가가 그의 직감을 자극하고 있었죠. 사카모토는 하령의 침묵에 더욱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욱 자극했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사카모토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하령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죠.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카모토는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혹시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박이라도 해보시죠. 한국군이 정말 강하다고, 한국 여군이 정말 유능하다고 증명해 보시라고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점점 더 이 상황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일어나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일본 군인에게 대드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령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물컵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사카모토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그 순간 사카모토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령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듯한,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계셨으니까 최소한 교양은 있으신 줄 알았는데요. 사카모토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할 말이 없으신 건가요? 하령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죠.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도발에도 불구하고 하령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그는 마침내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려면 사카모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하령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기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시작된 것이죠.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이 장교에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나라가 참 특이하군요. 사카모토가 하령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답습니다. 하령이 팔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았죠. 그 순간 그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군복도 제대로 안 입어본 민간인이 장교에게 말대꾸를 하겠다고요? 사카모토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군복 입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카모토가 갑작스럽게 분노에 휩싸여 양손으로 하령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지만 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죠. 으악! 기내 어딘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승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승무원을 부르기 시작했죠.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령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조이는 사카모토의 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내려다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내쉬면서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사카모토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성이 일본 군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죠? 주변 승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승무원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개입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을 조이는 손에도 불구하고 나온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민간인이라고요? 그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사카모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령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카모토가 더 세게 조르며 물었습니다. 하령의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닌 뭔가 다른 종류의 미소였죠. 마치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하령이 더욱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기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카모토도 하령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같았죠. 사카모토는 여전히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카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죠. 하령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사카모토의 손목을 향해 뻗은 그녀의 손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된 근육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발동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라. 하령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말이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령이 사카모토의 손목을 단 한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은 것입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죠. 퍽!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카모토는 즉시 하령의 목에서 손을 떼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죠. 아! 사카모토의 비명 소리가 기내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으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죠. 하령은 침착하게 자신의 목 부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옷깃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좋아도 정신이 없다고 했죠. 하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실전에 약한 겁니다. 기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여성을 괴롭히던 일본 군인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사카모토는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왔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하령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는 듯한 담담함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하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그저 조용한 한국 여성으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카모토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령은 사카모토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정신력,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카모토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으며 하령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점점 더 이 상황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죠. 이전의 분노와 걱정이 이제는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령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물컵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죠.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행동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요. 사카모토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충격이 더 컸죠. 한국 여성, 그것도 민간복을 입은 여성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3일. 하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3분도 걸리지 않았네요. 그 말에 기내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나온 소리였죠.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와 답답함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령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했죠. 마치 이런 상황이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카모토는 간신히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손목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령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하령은 잠시 그를 바라본 다음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기내는 여전히 긴장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하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이제는 두려움이나 굴복의 침묵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위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카모토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무원들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앞쪽에서 근무하던 수석 승무원 김정아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김정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사카모토와 차분하게 앉아있는 하령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 군인이 한국 여성을 괴롭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갑작스러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죠. 하령은 승무원이 다가오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하고 우아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무원님, 하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아는 하령의 침착한 태도에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휘말린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하령은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네, 물론입니다. 김정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친 분부터 확인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령이 조용히 자신의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분증과 함께 작은 케이스가 나왔죠. 그 케이스를 열자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계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계급장이 아니었죠. 윤하령입니다. 하령이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 상황에 대해 정식 보고 바랍니다. 순간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승무원 김정화의 눈이 크게 떠졌고 주변 승객들도 모두 숨을 죽였죠. 중장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하령이 계급장을 재킷깃에 달자 기내의 조명이 그것을 비춰번쩍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새겨진 계급장은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중장님, 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짜 중장님이신가요? 하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까지의 조용한 민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완전한 군인의 위엄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투스타. 진짜 투스타네. 이 말이 기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스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하령의 정체가 밝혀지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설마 그 윤하령 장군님이
하령은 사카모토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윤하령입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카모토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김정아는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내에서 현역 중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중장님,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김정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기장님께도 즉시 보고해야 하고요. 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일본 해군 장교가 먼저 한국인 승객에게 물리적 괴롭힘을 가했고, 이어서 한국군과 한국 여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죠. 제가 개입하려 하자 물리적 폭행을 가해왔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령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의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죠. 사카모토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국의 고위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카모토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령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당신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이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승무원 김정아는 즉시 기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착륙 후 공항 당국과 양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하령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계급장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모든 승객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국 여성이 사실은 나라를 대표하는 고위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죠. 사카모토는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컸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령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카모토를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일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기내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죠. 사카모토 씨, 하령이 명확한 발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카모토는 떨리는 눈으로 하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목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죠.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러 가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령이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타국의 민간인에게 물리적 괴롭힘을 가했고, 둘째, 동맹국인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들을 공개적으로 모독했으며, 셋째, 타국의 현역 장성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하령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체계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령이 잠시 멈춘 다음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위대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카모토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령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죠.
이런 일이 공개되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이미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카모토가 하령의 목을 조르는 장면부터 계급장을 공개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은 이미 다수의 증인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착륙 후에는 양국 정부에 정식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승무원 김정아가 기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중장님, 기장님께서 착륙 즉시 공항 보안팀과 양국 영사관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아가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카모토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사카모토 씨, 이제 당신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령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사카모토는 하령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사카모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목의 고통 때문에 움직임이 어색했지만 그는 끝까지 해내려고 했죠. 그리고 기내복도 한가운데에서 모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내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일본 군인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카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하령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사카모토를 내려다봤죠.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가요? 하령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카모토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괴롭힘을 당한 한국 승객분께,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군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내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승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윤하령 중장님께 사카모토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의 무지와 오만함으로 인해 심각한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박수에 동참했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승객들도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령은 잠시 사카모토를 바라본 다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카모토는 간신히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굽어 있었고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기내의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기내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이미 여러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령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승무원 김정아가 조심스럽게 하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령은 고개를 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행을 마저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승객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목격한 이 놀라운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착륙 준비 안내가 흘러나왔죠. 창밖으로는 서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들이 보였고 그 아래로는 한국의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령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시간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그 사건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었죠. 사카모토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각자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고 외국인 승객들은 방금 목격한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바로 그분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하령이 앉은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신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령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깊은 존경과 함께 오래된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령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몇몇 승객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18살이었습니다. 노신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죠. 하령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노신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변 승객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승객들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다음 계속했습니다. 중장님 같은 분이 우리 군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하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 순간 기내 곳곳에서 작은 감동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노신사는 하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무게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건물들과 함께 높이 날리고 있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죠. 그 태극기는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노신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극기가 정말 아름답게 날리고 있네요. 하령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장엄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외국인 승객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듯했죠. 비행기가 점점 더 낮게 날면서 한국의 땅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카모토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군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좌석 벨트를 확인하고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특별했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하령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중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선배님 덕분에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부드러운 착륙과 함께 기내에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이 박수에는 단순한 안도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령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극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펄럭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하령님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